네, 반갑습니다. 항만연관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설명하게 된 토지의 대표 서광훈입니다. 네, 먼저 항만연관산업이란 무엇인지부터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항만 관련 산업의 주요 사업자로는 먼저 선주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선주가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하고 또 조선사는 기자재 기업으로부터 기자재를 공급받아서 선박을 건조한 다음에 선주사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운사 또는 해운관리업사에서는 선주로부터 선박을 용선받거나 선박 관리를 위탁받아서 선박을 운항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박이 항구에 접안했을 때는 하역하거나 검수하거나 감정하거나 검량하게 되는 항만 운송사가 있을 것이고요. 선박에 선용풀 공급해주는 항만 지원 관련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을 보관해주는 창구도 있을 것이고요. 또 선박을 수리하게 되면은 선박을 수리를 위한 수리의 조선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박이 훼손할 경우에는 해체 조선사 등으로 관계의 주요 사업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크게 표시되어 있는 이 4개의 주요 사업자를 항만 관련 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바라보게 되면 먼저 항만 운송 사업에서는 우리가 선적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화물의 인도 인수를 증명하는 검수,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증명 조사 감정하는 감정 등이 있을 것이고요. 통선이나 통선으로 본선에 사람이나 물건, 선용품을 운반해주는 항만 용역업이 있을 것이고요. 선용품을 공급해주는 선용품 공급 등으로 구분되어서 항만연관 산업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틀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항만의 하역업, 그리고 선박 운항에 필요한 서비스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해운업이나 선박관리업, 조선업 등의 전후방 산업과 연계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연관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부산 지역 경제의 영향력이 아주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연관 산업과 항만 해운 물류 산업 연관 관계도입니다. 선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항만 측 사이드에서는 항만 운송, 그리고 지원 서비스에서 해운 대리점, 선용품 공급업, 그리고 컨테이너 수리업, 예선업, 도선업, 항만 용역업 등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선박의 오른쪽에는 선박을 수리, 그리고 연료 공급, 선박, 항만, 해운의 전체 물류의 관계도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최고의 선진국 경제에 편입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선진국 경제에서는 서비스 산업이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전체 부가가치에서 약 60%를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만 연관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만 분야의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현재까지는 항만 인프라 확충이나 물동량 증대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선사들은 대형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량 조절과 그리고 기항지 선택의 요인으로 항만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항만의 부가가치 중에서 해운 항만 서비스로 발생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부산항의 경우 약 22.1%로 주요 경쟁 항만인 싱가포르항의 33.7%, 그리고 상하이항의 31.7%, 세계 1위 항만인 로테르담항에 비해서는 60.6% 대비 매우 낮은 부가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항만 연관 산업의 전체 시장의 매출액은 약 55조 원으로 본업인 해운업의 52조 원 대비 오히려 더 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기업은 2022년 기준으로 5,296개로 굉장히 많으며 그 중에 99%가 중소기업이고 특히 이 중에서 55%가 종사자 10인 이하의 아주 영세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한 항만 연관 산업들에서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 알아보기 전에 먼저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혼동되는 것이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화,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화, 이 세 가지를 되게 혼동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전산화 또는 디지털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디지털화라는 것은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에 디지털 기술 접목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고객 경험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데이터화라는 것은 정보를 중심으로 합니다. 정보를 기존 아날로그로 만들어져 있는 정보를 어떻게 디지털화할 것인가,
관점에서 정보를 중심에 두고 기존의 종이 문서를 PDF로 바꾼다든지 사진을 전자파일로 바꾼다든지 또는 필기 서명을 전자서명에 바꾼다든지 등등의 디지털화에 주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정보를 찾는데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정보 저장의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파일을 한 군데 모아서 통합할 수 있는 이익 또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화의 경우는 디지털 데이터화에 대비해서 이제는 정보가 아닌 이 정보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와 상호작용의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메일을 통해 업무를 찾는다든지 또는 줌이나 밋 등등의 화상회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디지털 센서를 통해 이용해서 모니터링한다든지 각종 사례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디지털화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성 향상,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 등의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측 유지 보수 시스템이나 화상회의 등등의 도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경우는 새로운 가치 창출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례로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 그리고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서 개인화된 서비스, 그리고 챗봇과 AI를 통해서 24시간 주 7일 고객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 등이 있겠습니다.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도구로는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in BPMS, 그리고 개발 인력이나 기술 인력이 없더라도 대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로코드 또는 노코드 플랫폼, 그리고 RPA 등이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전환은 이후에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에는 데이터 중심의 핵심을 목표로 데이터 분석과 AI를 통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의사결정을 최적화하는 것이 그 개념입니다. 주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IoT 기술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특히 구글의 AI 기반 광고 최적화, 그리고 G의 프레디스 플랫폼, 주요 역할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후 2020년대 들어서는 통합 디지털 경험과 자동화를 목표로 전사적인 디지털 전략을 통한 고객 경험, 그리고 내부 운영 자동화 통합을 목표로 해왔고 그 핵심 기술로는 우리가 RTA라고 부르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프로세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엣지 컴퓨팅, 그리고 블록체인 등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테슬라의 OTA 업데이트 서비스, 이케아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 판매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 사례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 기술은 운영 효율의 극대화, 고객 경험의 혁신을 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래인 2023년 이후에는 초개인화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생태계 구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별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로는 AI 기반의 고객 서비스, 스마트 제조, 스마트 항만, 디지털 트윈, 그리고 지능형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마트의 왓츠앱 챗봇 도입이나 언다모의 커넥티드 피트니스 플랫폼 등이 있을 것이고요. 특징은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항만 연관 산업에서 디지털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성숙도 지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2020년 시스코 아시아태평양 중소기업 디지털 성숙도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1단계는 디지털 무관심, 2단계는 디지털 관찰자, 3단계는 디지털 챌린저, 4단계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구분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디지털 전략과 조직, 프로세스와 거버넌스, 기술, 인력과 기술 등을 봤을 때 각각의 어느 단계에 어떤 업무가 있는지를 좀 구분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전략과 조직 관점을 볼 때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이 회사가 사후 대응적이고 효율성에 중심을 두고 디지털화를 위한 활동을 아직 하지 않거나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기업이 많을 것입니다. 또는 조금 더 발전된 기업이라면 디지털화를 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부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화 계획을 이제 세우기 시작했다 정도가 될 것이고요. 또한 프로세스와 거버넌스 같은 경우도 아직 자동화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고 디지털 무관심 단계에서는 대부분이 프로세스가 수동적이거나 또는 관찰자 단계에서는 일부 프로세스가 자동화되었지만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지 않았고 또는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데 그 중점을 둔다 등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로 볼 때는 주로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 중심의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붉게 표시된 디지털 무관심 단계이거나 아직 디지털 관찰자의 단계에 머무르는 기업이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항만연구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전체를 봤을 때 디지털 성숙도가 아시아에서 한 6위 정도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디지털 챌린저보다는 디지털 관찰자에서도 아직까지 디지털 무관심증에 가까운 영역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디지털 전환에서의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무엇일까? 라고 볼 때 가장 많은 기업들이 뽑아주신 부분은 회사 내의 디지털 스킬 또는 인재가 부족하다. 이런 것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디지털 혁신이 필요한데 혁신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 운영 및 고객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가 부족하다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주목해야 될 회사의 디지털 스킬과 인재가 부족하다. 그리고 기술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디지털 전환의 시작을 이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 전환의 7단계 전략을 나누어서 하나하나씩 시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먼저 7단계인 간소화, 소규모 서비스로 시작해서 학습을 통해서 점점 확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업계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리고 모범 사례를 따라잡는 것입니다. 5단계는 우리 회사의 디지털화 과정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파트너를 찾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디지털 인재 그리고 기술에 투자하고 투자할 기술에 대한 평가와 적정 규모를 산정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3개년 또는 5개년 디지털 기술 로드맵을 개발하는 것으로 단계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항만 연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작은 것부터 실행해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7단계부터 5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디지털 전환의 전략으로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소규모로 시작해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존의 스프레드시트, 즉 엑셀을 이용해서 많은 일을 하실 것이고 또한 카톡을 이용해서 또 많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카톡보다 협업 툴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팀원들 간의 효과적인 프로젝트 관리와 소통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이고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문서 공유, 일정 관리 등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툴들은 주로 크게 커뮤니케이션 협업 툴,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협업 툴, 디자인 협업 툴, 그리고 문서를 관리할 수 있는 협업 툴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툴들은 무료인 경우도 많고 유료를 하더라도 아주 작은 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디지털 전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슬랙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잔디, 네이버웍스, 카카오워크, 플로우 등등은 조직원들 간의 실시간 소통과 정보 공유하는데 아주 뛰어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션이나 지라, 먼데이닷컴 같은 경우는 일정 관리, 그리고 이슈를 따라가는 이슈 트래커, 그리고 워크플로우 관리 등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진행 현황과 이슈 관리에 뛰어나고요. 그리고 피그마나 캔바, 어도비 엑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자인된 문서를 협업하고 관리하는 데 뛰어납니다. 우리에게 맞는 그리고 우리 회사에 적합한 소규모 업무 협업 툴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업계 트렌드와 최적화된 파트너 찾기인데요. 특히 최근 국내의 경우 조선이나 해운, 항만의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박 기자재의 원격 MRO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토지의 S링크가 있을 것이고요. AI 무역 사무 자동화 솔루션인 팀리부트의 SQL 트레이드, 선박 관리 디지털 플랫폼인 베셀링크,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맵시의 맵시 내비게이션, 스마트 항만 솔루션인 ABC를 제공하고 있는 시드로니스 등등 부산과 울산 그리고 이 경남 동남권 지역에 털 잡고 조선과 해운 항만 산업을 혁신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술과 여러분들의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깨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은 항만연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결코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시작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